기존 대학 교육의 변화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동원그룹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날대학교 라이프 아카데미뿐만 아니라 전국의 12개 대학을 동원그룹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순한 지식 함양에 대한 것이 아니라 타전공 학생들과 독서를 통해서 그리고 초청 강사의 강의를 통해서 스스로 생각하고 새로운 통찰력을 통해서 지행일치를 하는 인성을 갖춘 그런 인재를 키우는데 이날 라이프 아카데미의 목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을 생각했던 대학 수업에 가장 가까운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양한 학과의 사람들이 다양한 전공 모듈을 주제로 토론하고 이를 실제 사회에서 프로젝트를 통해 실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수업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학교에 입학하고 대학이 특별하지 않은 곳임을 경험했습니다. 동시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대학 생활은 저 스스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학교 내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알아보았고 이나라이프 아카데미가 저의 이상적인 대학 생활을 실현시켜주리라 확신했기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전 자기 자신을 망치로 휘두르고 그리고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즉 기존의 가치를 부수고 새로운 가치를 재창조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독서 토론은 1차적으로 책을 읽고 2차적으로 토론을 하고 3차적으로 새로운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가치판을 할 수 있는 요인들을 의미하죠. 저는 그래서 이곳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 토론과 책 읽기를 좋아했는데요. 그래서 책 읽고 토론하면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슬로건에 이나라이프 아카데미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서로 제한 없이 교류하고 서로의 생각을 나눌 수 있다는 기회가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휴학 중이었는데요. 그동안 바쁘게 전공 수업만 듣고 있다가 놓쳐버린 책 읽기를 꼭 다시 하고 싶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독서 습관을 혼자서 바로잡기가 참 어려운데요. 그러던 와중에 마침 학교 누리집에서 이나라이프 아카데미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나라이프 아카데미에서는 수업 도서도 제공해주고 이를 기반으로 토론 수업도 진행한다고 해서 아주 설레는 마음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전 2019년도 2학기 철학 모듈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학생이라면 꼭 알아야 하지만 혼자 공부하면 힘든 양자역학과 진화론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하이젠베르크의 부분과 정책 책을 읽으며 사회화는 대학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었고 진화론 vs 창조론, 진화가 세상에 적용된다면 사회법칙은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등 진화론과 관련된 질문들에 관해서 교수님과 학생들이 서로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제가 꿈꿔왔던 대학 수업을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2020년 1학기 철학 모듈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나는 언제 가장 행복한가라는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특히 그런 고민을 하면서 요리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요리는 지금 가장 좋아하는 취미가 되어서 코로나19로 나가기 어려운 상황에서 집에서 보람차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철학이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좋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화론이 참이라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난 이 일에 그 물리학자 보어라는 사람하고 아인슈타인이 했던 대화를 끼워놓고 싶은데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를 던지지 않아요. 그랬더니 보어가 신이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운영할지 당신이 왈가왈부할 일은 아니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학기에 진화론을 했던 것은 진화론이 학생들이 꼭 한번 지나가야 할 그 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끼워넣었던 거고요. 양자역학도 그래서 일부러 끼워넣었던 겁니다. 그게 내가 학생들이 생소하지만 꼭 한번 지나가야 할 주제라는 생각에서 끼워넣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는 사람에게 제일 소중한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떨 때 가장 행복한가? 라고 묻는다면 나는 내가 평소에 궁금해하는 학문적인 문제에 대해서 골똘히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랑 토론하고 그것에 관해 글을 쓰고 이렇게 사람들이랑 그 문제에 관해서 토론할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느끼고요. 나는 학생들이 자기 안에서
아, 내가 이런 일을 할 때 내가 반짝이는 느낌을 갖는다. 그런 경험을 학창시절에 찾아내길 바랍니다. 많은 행복이 있지만 자기가 정말 반짝이는 순간을 찾아내는 것이 여러분이 더 좋은 행복을 찾아가는 중요한 중요한 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정대원 교수님께서 맡으셨던 공학 모듈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공학 모듈에서는 플랫폼 레볼루션을 주제로 토론 수업을 진행했는데요. 이나 라이프 아카데미라는 플랫폼에서 다양한 전공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미래에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풍경을 보게 될지 건설적인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나 라이프 아카데미에 이공계열 학생들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쪽 학생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공계 학생들에게는 흥미를 줄 수 있고 인문사회대 학생들에게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였습니다. 플랫폼은 숲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숲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나무들이 다양하게 자라고 있는 곳인데요. 숲에 가면 여러 가지를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안정을 취할 수 있고 그때 또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이런 것이 플랫폼 숲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정종현 교수님의 문학 모듈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교수님은 SF 소설 옆집의 영희씨의 저자 정소연 작가님을 모시고 강의해 주셨습니다. 인문학도인 저는 문학이란 학문이 굉장히 익숙했지만 처음으로 SF 소설을 접하게 되면서 문학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이로써 문학이라는 예술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 볼 수 있었고 문학을 바라보는 시선의 확장을 경험했기에 가장 기억에 남는 모듈입니다. 문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흔히 쉽게 이게 정상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새롭게 느끼게 하는 그런 예술이죠. 정소연 작가를 초청해서 여러분들에게 SF 소설을 좀 읽혔는데 그 SF 소설은 허황하고 과학 공상의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 안에서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느꼈던 여러 가치들을 낯설게 느끼게 해주는 그런 그 문학이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명하고 익숙한 것들을 좀 새롭게 느끼길 바랬습니다. 이번 모듈 문학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여러 가지를 좀 새롭고 다른 각도에서 이해했으면 하는 게 제일 큰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 대한민국 독서사를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 시대상에 따른 독서의 역사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정해져 있고 정답이 있는 가치가 아니라 각자가 느끼는 방식으로 문학을 이해하는 것 그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좀 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게 수업을 했습니다. 저는 김민성 교수님께서 진행해주신 경영 모듈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경영학에서 일반적으로는 다루지 않던 주제인 노동을 가지고 토론을 할 수 있었는데요. 실제 우리 삶과 관련된 여러 상황들을 제시해 주셔서 저희가 토론을 할 때 좀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삶에서 정말 많은 영향을 미칠 노동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이 경영 모듈이 아마 이나 라이프 아카데미에 가장 어울리는 수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 7, 8년 전쯤이었을 거예요. 졸업하는 학생인데 취직을 해서 축하하는 마음에 만나서 축하 인사도 하면서 무심코 질문을 던졌죠. 취직하면 뭐 하고 싶어? 그랬더니 그 학생의 첫 번째 대답이 좀 쉬고 싶어서였어요. 이게 취직을 하고 새로운 인생의 새로운 챕터를 이제 시작하는 상황에서 흥분되고 기대되고 막 열정이 가득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너무 안타까웠죠. 그리고 드는 생각이 학생들과 앞으로 평생 해야 할 노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노동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학생들이랑 같이 해보고 싶었어요. 3분 스피치는 학우들의 덕목이나 인생 책에 대해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저는 특히 이유리마구의 스피치가 감명 깊었는데요. 평소 복수 전공까지 하시며 굉장히 바쁘게 사시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느꼈었는데 그 이유를 자신이 꿈을 가지게 된 계기와 그리고 꿈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책의 내용과 잘 연관지어 설명해 주셔서 재밌었고 저도 자극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나라이프 아카데미 2기에서는 강의실 밖에서도 수업을 진행했었는데요. 저는 특히 리움 미술관의 전시회를 보러 갔던 문화체험이 기억에 남습니다. 리움 미술관에서는 장 미셸 바스키아, 데미안 허스트 등의 작품들을 볼 수 있었는데요. 강연과 토론에서는 접해보지 못했던 예술을 체험할 수 있어서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나라이프 아카데미 정규 코스에는 없지만 평소에 많은 대화를 해보지 못하는 다른 쪽 분들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 한 학생의 건의로 신청자에 한해서 마니또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 이벤트성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 마니또인 예원이는 저에게 너무나도 좋은 선물들을 해줬습니다. 응원의 메시지가 담긴 삼삼 피부부터 자신이 직접 쓴 시가적 담긴 수첩까지 저에게는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저하고 다른 조였던 이제 예원이와 더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었고 이것들은 현재 제 컬렉션에 잘 보관되어 있습니다. 네, 이나라이프 아카데미를 진행하면서 가장 의미 있었던 시간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팀 프로젝트로 진행했었던 사진봉사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찍어줬던 친구들은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았던 친구들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사진을 찍을 기회가 별로 없었을 텐데 저희가 직접 기획을 해서 전문적인 장비도 대여를 했고 사진을 찍는 순간에도 그 친구들이 되게 기뻐했었고요. 그리고 사진을 액자로 담아서 받았을 때 되게 좋아했었고 그리고 10년 후에나 20년 후에 그 사진들을 보면서 뭐 작은 미소라도 한번 지어준다면은 저희가 더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 봉사해줬던 팀 프로젝트 시간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나라이프 아카데미 3기 수료생 멘토를 맡은 김찬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나라이프 아카데미에 오셔서 기존의 생각의 틀을 깨고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나라이프 아카데미 강의실에서 뵙겠습니다.